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6시 59분, 대략적으로 오후 7시에 토요일 날 영상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내용 다뤄보기 앞서서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 촬영해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 일단 만나러 가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준봉의 하단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연출될 걸로는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21선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분명히 아래 꼬리도 말아 올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갔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돈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여기 실시간 인기 차트에서도 좀 확인이 되실 건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방어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처음에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어떤 이런 기행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 검정색 선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원하게 매수를 해놓고 쭉 원웨이로 팔더니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면서 장이 좀 마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일선이 이탈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5일선이 이탈한 거를 우리가 단기 고점으로 여기를 인정하자. 일단 이게 첫 번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 단기적인 시세를 접근하실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형주가 5일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한번 깨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20선에서 처음으로 맞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상 20선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깨진다 하더라도 장중에 깨진다 하더라도 종가상 말아 올릴 구간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점점 낙폭을 감소시켜 오고 있었는데 금요일장이라는 어떤 특수성과 맞닥뜨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이 좀 나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의 빨간색 선으로 지금 쳐져 있는 이 종가가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지지가 나오면서 풀 반등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쥐어짜듯이 깼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구간까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냐면 57,000원 요 구간까지 한번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쥐어짤듯이 급락을 시켜놓고 이렇게 들어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사실상 이제 금요일날 단기 매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좀 움직였었나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뒤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넥스트레이드 시간까지 해서 뒤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월요일은 조금 하방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밀린다라고 하면 57,000원 이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에서 잘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평단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이 4만원 언더에서 이 부분에서 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이 지금 당장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금 4만원 언더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서 굳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태워봤자 평단가만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내 심리가 못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심리가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에 여기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어서 100% 이상의 수익이 찍혔다라고 하면요. 점점 내려올수록 70%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바람에 50%까지 이게 감소하고 30%까지 감소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화딱지 나서 그냥 매도 버튼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단기 고점을 내가 피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은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지금 74,100원을 단기 고점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요.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텀을 가지고 나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목표가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단 한 주도 매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단기 고점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구간을 만약에 단기 고점이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서 1번의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로 쭉 목표가 가지고 나는 가지고 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안 팔고 쭉 보유하고 끌고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찾아보고 하는 것도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장기 투자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금 계속 유튜브를 찾아보고 계시면 오히려 흔들릴 수가 있다 라고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자, 이때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까지가 대략적으로 3개월 가까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을 만약에 지나간다라고 하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오히려 이것저것 안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음봉이 연속으로 5개, 6개 가까이가 떨어져 가면서 과격하게 이렇게 밀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여기서 매도 버튼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말고 나는 단기 고점은 피해가면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단기 고점을 인정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단기 고점을 찍었던 6월 30일 날 이렇게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뾱 쏘고 빠졌죠. 뾱 쏘고 빠지면서 장 시작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했나요?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면서 트랩을 발생시키고 갑자기 밀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밀어버리면서 그때 만약에 매도를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서 팔기가 조금 어려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캔들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항상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 음봉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계속 밀어버리는 케이스는 대형주에선 잘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였던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실시간 조회 순위에도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다시피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 74,1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단기 고점을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아직 남았다, 우리가 당연하게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내가 이번에 물타기를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단가를 세게 한번 낮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덜어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분봉 흐름상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냐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분홍색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64,800원 구간, 64,000원, 64,800원 구간, 이 구간에서는 조금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분할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딱 64,000원 구간, 딱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68,000원 구간까지 이 구간을 분할로 아무래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물타기를 일단 처음으로는 세게 해야겠죠. 세게 해야지만이 일단은 평단가가 확 낮아지실 거고,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들어가실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어간 게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만이, 이건 이제 사람마다 평단가가 다르니까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크게 좀 들어가셔야지만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평단가를 이 부분으로 딱 요 언더로 해서 맞춰놓고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빠지더라도 리테스트가 나오는 거는 항상 제가 좀 짚어드렸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을 깨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일선을 깨놓고 다시 한번 21선에서 터치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요 앞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는 돌파해주지 못하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과정으로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11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대는 좀 강력하게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라는 말씀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인데, 조그마한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과격하게 밀리면서 그냥 줄줄줄줄 음봉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올라갔다가 이때 광기가 한번 끼워주고 5일선을 한번 깨주면서 21선에서 지금 터치를 하죠. 21선에서 터치하면서 반등 한번 세게 나왔습니다.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5월 MSCI 무산으로 인해서 쭉 내려오면서 61선 다시 터치하고 21선 터치하고 61선 조금 못 미치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는 구간으로 진행되면서 이 21선에 좀 더 가까운 방식으로 해서 스리슬쩍 올라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스리슬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1선에 일단 한번 터치한 자리에서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이거 전고 좀 돌파하려고 하네라고 해서 돌파 타점을 내가 잡기는 어려우니까 미리 돌파할 걸 예상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틀린 매매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게 확실하게 뚫어주고 종가를 본 다음에 사도 여러분들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돌파를 할 거야 가즈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타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번 쥐어짜는 흐름으로 해서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런 캔들이 출현해 준다라고 하면요, 다음 날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들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무조건 여기서 더 간다, 가즈하라고 외치면서 정리를 안 하다가는 단기 고점을 넘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캔들 흐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기회를 좀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그런 어떤 기업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조정을 주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조정을 주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왜 올랐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고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지 급락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돌아갔을 때는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살짝 그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하신 그 심경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간을 일단 단기 고점을 인정하면서 한번 조정을 보이는 자리구나, 기회의 자리로 우리가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단기 고점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면 되겠다 라고 해서 차트 분석을 제가 좀 도와드린 거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봉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전에 그어놨던 저항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사실 내려온 자리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광기가 끼어서 아무래도 목표가를 좀 상향했었던, 그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했었던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광기가 끼어서 고점이 한 번 더 갱신되는 케이스도 생각을 해봤었고, 조정을 주는 케이스도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영상 하나하나에 다 다뤄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차례 저항받고 밀렸다가 뚫고 나니까 지지로 바뀌어서 이제는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가 한번 연출이 됐었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이번엔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 구간이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저항 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2010년, 11년 이 구간이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물려서 내 본전이 와서 파는 그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저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저항이 있네를 인식하게 돼서 이렇게 저항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던 현재인 만큼 한번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최근에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한화오션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요, 여기서 21선을 한번 훼손하는 쥐어짜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척하고 뚫어줬다가 이날 돌파 매매로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돌파 매매로 내가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은, 그리고 이제 한옥과 몰빵만 안 하시면, 한옥과 몰빵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깡통에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옥가에다가 다 때려박는 그 이제 현금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신용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돌파를 해주는 척하고 5일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왔네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지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될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상승을 5일선 타면서 무섭게 해오다가 한번 내려와서 5일선을 훼손하는 그 구간에서 민기적거리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넘어줬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5일선을 깨주면서 21선
21선까지 밀렸죠. 5일선을 본격적으로 깨지는, 확실하게 깨지는 자리가 나오고 나서 21선 언더로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다. 전고점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하나오션도 이렇게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을 조금 지나고 있다? 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정도는 이제 이 월요일 날은 이렇게까지 조금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이 구간 정도를 제가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한 번에 5일선이 깨졌는데 한 번에 21선 수복해주고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오면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형주가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더 갈지 더 못 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슈를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왔을 땐 21선을 깨놓고 다시 한번 반등 리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거기를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자 어디까지 밀렸나요? 이거는 61선까지 밀렸죠. 61선까지 밀렸다가 과격하게 좀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밀리게 됐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오션 영상도 내일도 이제 좀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아까 전에 하나오션처럼 깼던 자리이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한번 종가가 이탈을 아예 해주거나 이탈하는 척하고 아래꼬리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음봉이 양봉이 되거나 이런 어떤 형태로 한번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게 반등했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는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해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단기 시세를 짚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매출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최근에 수주도 많이 했다 보니까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 해상풍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에너지 회사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상승 재료로 나올 만한 건 시장에서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짚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MSCI 관련한 이슈를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두산이 MSCI 편입 후보군으로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편입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과 위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짚어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가스터빈 쇼티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차례 많이 짚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서, 쇼티지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이 MSCI에 편입이 되면서 5월 14일에 여기 보시다시피 5월 14일에 이렇게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무섭게 올라와 주면서 5월 14일 날 이날 편입이 됐었고, 이날 편입되면서부터 계속적인 상승 흐름 좀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21선을 좀 하회하면서 종가를 마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었냐면 5월 14일이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5월 14일 날 이날에는 별로 사실상 재미가 없었지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작용을 해왔었어요. 자,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어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에서 만든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이 MSCI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신흥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됐다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MSCI만큼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건지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좀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매수하는 건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함으로써 돈이 흘러들어가는 건 패시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패시브 자금도 어쨌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외국계 투자 자본이 유입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가를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발표 당일에는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못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구간이다 보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검증이 좀 거쳤기 때문에 삼양식품보다는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우리가 그 유사성을 많이 짚어보면 되겠다라고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활용이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됐었습니다. 이때 한번 첫 파동 때도 MSCI 활용이 됐었고 두 번째 파동 때도 MSCI 활용이 좀 됐었는데 8월 MSCI 편입했을 때가 이때인데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자, 이때 처음으로 5월 MSCI 편입을 노릴 때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5월 MSCI 불발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됐었고요. 다시 한번 8월 MSCI를 향해서 갈 때도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지금 좀 확인이 되시죠.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MSCI에 편입되고 나면은 외국계 투자자분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고 있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외국계 투자자분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서 더 갈 거야. 나는 그러니까 홀딩해야지가 아니라요. 그 전에 고점을 찍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주식은 먼저 고점을 찍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1월 MSCI를 노린다라고 하면요. 이미 그 한 달 전쯤에 10월 달쯤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조금 섭섭하니까 에코프로 머티 사례에서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었냐면은 상장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때가 2월 MSCI에 편입이 됐을 때입니다. 실제로 됐다가 이번에 편출 얘기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이번에 편출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이번에 편출이 됐었는데 2월 MSCI에 편입됐던 게 2월 13일 날 이날 고가가 어떻게 됐어요? 21%. 여기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다 털을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MSCI도 편입됐고 양봉이 이렇게 깔끔하게 꼬리도 없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면 정말로 이건 좋은 캔들이잖아요. 딱 이제 단기적인 매물도 다 돌파를 했겠다. 가자 하면서 여기서 딱 들어가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MSCI 편입되기 한 달 전에 이미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어 놨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MSCI 이야기가 어디 기사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안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MSCI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겁니다. 그때 불거질 때는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고점으로 올라온 구간이에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거기서 그럼 내가 불타기를 좀 들어가 볼 거라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풍제약의 사례에서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신풍제약이 정확하게 그 손바뀜과 MSCI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처음에 이렇게 무섭게 상승해주면서 단일 세력이 뭐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돌리든 하는 계좌를 막 몇백 개씩 세팅해놓고 막 자전거래 돌리면서 올리죠. 지금 보시면은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무섭게 올려주면서 여기서 윗꼬리 운봉이 위에서부터 갭을 띄운 상태로 쭉 어떻게 보면 물량을 매기는 캔들이 출현을 좀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딱 하락을 멈춰줬던 게 요 아래 꼬리 달린 캔들 요 날에 엄청나게 하락을 멈춰주면서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가까이가 터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2조 4천억 터졌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기간이 오래돼서.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딱 말아 올리면서 21선을 지키고 있죠. 21선을 지켜주면서 수렴의 형태로 가다가 다시 한번 5일선 타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력 뭡니까? 거리낌 없이 뭐 자전거래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매수 질러가면서 할 수 있는 세력 누구예요? 외국인 세력이다라는 소리예요. 이 구간에서 단일 세력은 분명히 물량을 다 털고 쌍봉으로 이렇게 그냥 찍고 빠지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쌍봉으로 찍고 빠지려고 했었던 주식인데 다시 한번 외국인 세력 들이 매집을 해주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구간에서 MSCI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SCI가 편입됐어?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줬네. 5일선 타고 가자 하면서 달라붙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저점 대비해서 무려 3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략적인 수치로 33배 가까이 올랐던 주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MSCI 이슈가 뭐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막 기사도 나오고 유튜버들도 다 MSCI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구간이라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MSCI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와, 정말 미쳤다 싶은 광기의 흐름에서 MSCI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MSCI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보유 수량도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꺾인 구간이지 그렇게까지 다 던진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위로 올려쳐서 정리하려고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4,100원을 단기 고점으로 인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만 잘 태워도 내가 단기 고점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월요일 날도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 드릴 건데 장중 대응 영상보다는 월요일은 장 마감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